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제가 국민 가수를 시청하면서 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임영웅 씨와 이찬원 같은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임영웅 씨와 이찬원 씨 같은 사람이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은 임영웅 씨와 이찬원 씨에 대해서 속속들이 낱낱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미스터 트롯 오디션 무대에 올랐을 때 우리는 그들을 다 몰랐습니다. 그냥 경연자, 신인, 무명 가수 이 정도밖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연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출연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정도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대를 특히 국민 가수의 데스매치와 미스터 트롯 오디션에서 임영웅 씨와 이찬원 씨의 데스매치를 제가 영상을 매번 보기를 되풀이하면서 앞으로 이 두 사람 같은 가수는 어떤 오디션에서도 나오기 힘든 사람이다.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국민 가수 1대1 데스매치를 보면서 물론 아직 12명만 하고 18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무대를 보여줄지는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12명 안에는 우리가 탑 7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가수들이 이미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임영웅 씨와 이찬원 같은 사람은 나오기 힘들다. 그런 단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무대에 탁 올랐을 때, 임영웅 씨와 이찬원 씨가 무대에 탁 올랐을 때 모든 국민의 시선이 이들에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빨려 들어간 이유가 뭘까? 왜 그들에게 빨려 들어갔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들은 무대에 올라서 완벽하게 자신들의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평상시에 대기실에서 얘기하고 이런 것을 지금 되돌려 보더라도 그들은 대기실에서 크게 말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우쭐대거나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무대에만 올랐다 하면 이들은 신들린 사람들처럼 공연을 합니다. 한마디로 미쳤다고 좀 속된 표현으로 할 정도로 완벽한 무대를 하고 내려옵니다. 지금 다시 돌려봐도 옛날 오디션 무대가 지금 사랑의 콜센터나 이런 무대보다 훨씬 잘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그 오디션 무대에 특히 데스매치는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서는 무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무대에 혼신을 다 쏟았습니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 혼신을 쏟게 된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 그 이유는 이들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무대에 오른다는 겁니다. 어떤 준비까지 하냐? 그냥 목소리 조정 잘해서 노래만 잘 부르는 그러한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본인이 부를 노래에 대해서 아니면 상대에 대해서 싹 다 공부를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상대를 이기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는 노래는 어떠한 사연을 가진 노래인지 어떻게 이 노래가 만들어졌는지를 완벽하게 공부를 해서 분석을 해서 무대에 오르기 때문에 준비가 꽈뜩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무대에 올랐으면 완벽한 그런 무대를
하고 내려오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국민들, 시청자들이 이들에게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갖고 빨려 들어가고 한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임영웅 씨 데스매치 유지강 씨가 지목해서 같이 했습니다. 유지강 씨 목소리 동굴 저음으로 대단히 특이한 독특한 그런 보이스를 가지고 있었고 모델 출신이기 때문에 피지컬에서도 키가 185cm, 얼굴, 체격, 운동 잘하는 거, 보이스, 임영웅 씨한테 지지 않는 목소리입니다. 유지강 씨 나 그대에게 모두들이 하고 나 그대에게 나올 때 객석하고 마스터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임영웅 씨는 일편단심 민들레아를 선곡하면서 6.25 때 잊어버린 생리별한 할머니의 망부가 이 소식을 듣고 라디오 PD가 그 가사를 조용필 씨에게 전달하고 즉석에서 이 노래를 만든 노래까지 알고 노래에 대한 히스토리까지 알고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대에 서자마자 한숨을 푹 내쉬어서 호흡 조절 먼저 하고 이 노래는 정말 그 망부가이기 때문에 옷도 정말 단정하게 아주 정식 예복인 곤색 모직 코트를 입었습니다. 아주 정장에 가까운 모직 코트를 입고 위아래로 하얀 의상에 흰색 머플러를 두르고 노래에 맞는 그 예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사연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노래는 님 주신 밤에 그 첫 소절이 나오자 조용수 씨가 잘한다. 너무 잘한다. 노래 마치고 나니까 붐 씨도 안정적이다. 진성 씨는 감동을 했고요. 강력한 우승 후보다.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또 나오기 전에 김성주 씨 노래를 임영웅 씨를 소개했습니다. 즉 두 사람은 왕자의 대결이라는 대기실에서 그런 얘기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임영웅 씨는 이 노래를 부르는 눈빛 자세히 보셨나요? 정말 그 애절함이 그 6.25 때 남편을 생리별한 그 할머니의 눈빛 같은 그런 모습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김성주 씨 MC임에도 불구하고 중립을 못 지키고 야 대박이다 하는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훈 씨의 지목을 받은 이찬원 씨 안성훈 씨도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정말 정통 트롯을 잘 부르는 그런 사람으로 마스터석에서도 평가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성훈 씨 지목을 받고 이찬원 씨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날 이찬원 씨는 의상이 많은 화제가 됐었습니다. 뭐 진한 회색 양복 같기도 하고 갈색 양복 같기도 한 거기에 안에 노란 셔츠를 입고 나오면서 눈에 띄었는데 그 바지통이 좁아서 바지가 위로 올라가 있어서 마스터석에서 그 바지를 내려주고 싶다 신지 씨가 김성주 씨도 그 바지가 내려주고 싶다고 할 정도로 시골에서 막 올라온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하기 전에 안성훈 씨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태어났고 지금 어디에 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이미자 씨의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미자 씨 노래를 부르면 자기는 죽었다. 이와 같이 안성훈 씨는 틀림없이 이미자 씨 노래를 선택하실 것이라는 걸 알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 건가. 울기는 왜 울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덩실덩실 춤추고 방실방실 웃으면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무대에 올라서 마치
10년, 30년 된 그 선생님 같은 모습으로 노래를 했다고 장윤정 씨가 그러잖아요. 장민호 씨는 벌써 한 소절 듣더니 그때는 장민호 씨가 누군지 몰랐지만 벌써 정리됐다. 그리고 김준수 씨 성량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면서 마스터들의 찬사를 다 받았습니다. 성량이 좋다. 참 듣기 편안한 목소리다. 이러한 찬사를 받으면서 마스터나 대기실뿐만 아니라 모든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무대, 어느 오디션에서도 나오기 힘든 그런 무대를 만들었었습니다. 이 데스매치 무대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매 무대가 이 두 사람 때문에 시청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35.7%라는 시청률을 만든 것도 나는 이 두 사람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정동원 군 같은 그 정말 어리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음악 천재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역할도 컸지만 미스터 트롯 오디션의 시청률이 35.7%가 나오는 데는 이 두 사람의 역할이 가장 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 가수에는 이 두 사람 같은 가수는 나올 수 없다. 저는 감히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